서대문 공동체 라디오 서대문 이모저모 천충사랑인의 진행자 김득희입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따뜻한 저녁입니다. 눈을 기다리는 분들에게는 서운함을 줄 수도 있지만 겨울비가 살짝 내리며 마음을 누르는 듯한 이 느낌도 차분하게 한 해를 돌아보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은 청취자분들과 비오는 날의 감성이 가득 담긴 리듬 오브 레인 더 캐스케이드 노래를 듣고 오면 좋겠습니다. 네. Listen to the rhythm of the falling rain, telling me just what fool I've been. I wish that it would go and let me cry in vain, and let me be alone again. The only girl I care about has gone away, looking for a brand new start. But later doesn't know that when she left that day, along with her she took my heart. Rain, please tell me now that's it's fair. For her she stole my heart away when she don't care. I can live another with my heart somewhere far away. The only girl I care about has gone away, looking for a brand new start. But little does she know that when she left that day, along with her she took my heart. Listen to the rhythm of the falling rain, telling me just what fool I've been. I wish that it would go and let me cry in vain, and let me be alone again. Rain, won't you tell her that I love her so? Please ask the sun to set her heart on gold. Rain in her heart and let the love in you start to grow. The only girl I care about has gone away, looking for a brand new start. But little does she know that when she left that day, along with her she took my heart. Oh, listen to the falling rain. Oh, listen, listen, falling rain. Oh, listen, listen to the falling rain.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천충사랑인의 진행자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유득입니다.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참 날씨가 겨울인데 겨울 날씨 같지 않게 참 날씨가 따뜻하면서 또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오늘 눈이 올 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예. 눈이 오지 않고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 저는 사실 겨울에 추운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제 오늘 날씨를 봤더니 오늘 전부 영상이더라고요. 2도, 7도까지 이렇게 돼 있어서 날이 좀 겨울치고는 좀 따뜻하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날이 흐리지만 그래도 비가 내리고 있는데 큰 비가 안 내리고 그냥 살짝 추적추적도 아니고 그냥 약하게 비가 내리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고마운 것 같아요. 사실은 그렇죠. 비 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참 좋다. 그리고 춥지도 않고 괜찮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 쌓였던 눈도 다 녹아서 깨끗해지고요. 그리고 또 비가 조금씩 내리다 보니까 그래도 메말랐다는 겨울이 좀 촉촉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날씨가 오늘 되게 흐려요. 약간 어두운 느낌이 계속 드는데 그러다 보니까 밖에를 봤을 때 그리고 또 이제 뭐 좀 살짝 졸리는 느낌이 드나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느낌도 들기도 하네요. 근데 이럴 때 사람들은 어떤 걸 많이 하고 있을까? 글쎄요, 이렇게 또 겨울비가 내리고 또 분위기가 좀 이렇게 가라앉을 때는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따뜻한 차도 좋고 사실 비가 좀 내리고 날씨 좀 추울 때는 국물 있는 것도 맛있지만 전을 해 먹으면 참 맛있거든요. 네네. 네, 파전이나 아니면 뭐 그 그러니까 해물전이죠. 해물전 뭐 아니면 김치전도 되게 맛있는데 그런 거 해서 드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아, 예. 갑자기 선생님이 맛있는 얘기 하시니까요. 저희는 오늘 만두를 빚어볼 생각입니다. 만두를 갑자기 빚어야 되겠다 생각이 드세요? 아, 네. 아니, 저희 아들이 갑자기 만두를 빚어 먹고 싶다 얘기를 해서 김치만두 재료를 사놨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해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겨울비가 내리고 이렇게 좀 할 때 정말 김치전이나 막 야채 그 해물이 많이 들어간 전도 먹으면 좋겠지만 또 우리 고유의 또 김치만두 딱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맛있죠. 저 밖에서 이제 사오는 거는 왠지 기대치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김치도 우리가 이제 맛있는 김치 있잖아요. 네. 맛있는 김치 넣어가지고 자기가 그러니까 정말 양념만 어느 정도 괜찮다, 간만 잘 맞다 그러면 진짜 맛있고 정말 몸에 좋죠. 예. 그래서 해 먹어 볼만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 해물전 같은 경우에도 밖에서 사 먹을 때는 조금 좀 해물이 좀 더 들어갔으면 좋겠어 막 이런 생각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오징어가 왜 이렇게 적게 들어간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나는데 집에서는 내가 넣고 싶은 대로 넣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넣고 싶은 해물을 골고루 넣어서 먹을 수 있으니까 정말 그 좀 푸짐하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집에서 해 먹는 거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생각만 해도 막 그 맛있다 생각이 들면서 군침이 도는데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집에서들 그리고 이제 그 샤브샤브 같은 거 많이 해 먹거든요. 그러니까 네. 우리는 뭐 지금 잘 안 해 먹긴 하는데 이제 그 냄비에다가 이렇게 전기 냄비나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샤브샤브 많이 해 먹는데 그러면 예. 정말 좋은 야채를 신선한 야채를 금방 이렇게 데쳐서 먹고 하니까 몸에 되게 좋을 텐데 그렇게 해서 많이들 먹는 경우 많거든요. 근데 그럴 경우에 몸에도 좋고 네. 간도 그 채소 국물이 굉장히 맛있거든요. 그다음에 고기도 넣어서 먹기도 하지만 해물도 넣어가지고 이렇게 데쳐 먹고 하면 좋아요. 근데 참 그게 괜찮은데 못 해 먹고 있어서 해 먹고 싶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같은 날. 네. 갑자기 맛있는 게 먹고 싶나 봐요. 계속 맛있는 음식이 생각나고 얘기를 하게 되네요. 선생님은 이렇게 날씨가 비가 오거나 뭐 할 때 예. 그 맛있게 먹었던 음식이 기억나는 게 있나요? 그러게요. 지금 딱히 막 생각나는 건 없는데 저는 요즘에 가끔씩 군고구마를 해 먹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예, 저희가 그 가스레인지를 구입할 때 그 밑에 그 불판을 넣고 쓸 수 있는 거를 구매를 했었어요. 근데 네네네. 그게 뭐 삼겹살도 구워 먹기도 편하지만 이 요즘 겨울에는 밤 고구마를 좀 밖에 베란다에 놔뒀다가 이렇게 먹으니까 그 달콤함이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계속 그 군고구마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 있던 거 다 먹었고 또 새로 구입을 했는데 그게 그렇게 달콤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숙성된 고구마는 정말 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바로 딴 거보다는 좀 가지고 있으면은 그게 당분이 더 올라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저는 속으로 그랬어요. 그게 얼마나 올라가겠어 이랬는데 그게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예. 고구마도 좀 이렇게 오래 냅뒀다가 이제 저희는 그게 하는 게 없긴 하는데 뭐 오븐이나 아니면 이렇게 구워서 먹으면 맛있는 것 같더라고요. 겨울에 참 예.
옛날 어렸을 때 진짜 단 고구마를 먹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고구마를 먹어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 일반적으로 사서 먹을 때는 그렇게 단 거 별로 없더라고요. 없어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그 오래 놓고 먹다 보니까 괜찮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근데 이게 응. 이제 동생이 이렇게 아는 지인이 그 밭에서 고구마를 키워서 보내주신 거라 그래서 그런지 정말 고구마가 마트에서 사는 거하고 다르게 정말 맛있더라고요. 근데 시간이 저장이 되어 있다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구웠는데 그냥 꿀고구마인 거예요. 너무 달아요. 그래서 세상에 이런 고구마 처음 먹어봤다. 그 정도로. 그래서 진짜 근데 고구마 중에서 뭐 꿀고구마가 있고 무슨 고구마가 있고 뭐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진짜 맛있던 고구마는 계속 그거를 사야 되게 다른 거를 못 사겠는 그런 이렇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사실은 고구마는 다 단 거잖아요. 네, 네. 단데 지금 맛이 없는 고구마도 먹어본 적 있어요. 사실은 맞아요. 안 단 고구마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맛있지 않은 고구마를 혹시 먹을까봐 걱정이 돼서 못 먹는 경우도 그렇죠. 맞아요. 네, 선생님. 있어요. 참. 그래서 잘 골라서 먹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선생님이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이름 그러니까 뭐 하루 뭐 배니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어서 고구마들이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우선 그 마트에 가면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거는 단 거다, 당도가 높다. 그러면 그것만 믿어요. 그걸 맞아요. 믿고서는 사는데 참 그렇죠. 그리고 이제 겨울에는 고구마가 참 맛있기도 한데 귤도 구워 먹는다고 들어보셨나요? 네. TV에서 보니까 그 제주도 폭삭 수거스다라는 그 드라마를 봤었는데 네네. 제주 분들이 귤을 그 조그만 화덕에다가 구워서 먹더라고요. 진짜 좀 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귤을 구워 먹으면 그 선생님이 고구마 이렇게 시간 지나서 먹는 거랑 똑같이 얘가 이제 익는 것처럼 이렇게 당도가 올라간대요. 그래가지고 훨씬 맛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귤을 얼려 먹어도 맛있어요. 그래요? 귤을 이제 조카가 얘기를 막 귤을 얼려 먹어 봐보라고 막 얘기를 하는데 그게 맛있나 그렇게 했는데 이제 넣었다가 꺼내서 이제 좀 녹인 다음에 먹으면 그게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그거가 이제 그렇게 변형이 좀 살짝 되더라고요. 그래서 시원하고 맛있다. 근데 이제 시원한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을 때 몸에 좋은 거잖아요. 네. 그렇게 달지도 않으면서 시원하고 그러니까 그게 뭐 설탕을 섞은 것도 아니고 당분이 아무것도 그러니까 귤에 있는 그 천연 당분이잖아요. 예. 그래서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도 이제 어쩌다가 덥고 힘들 때 땡길 경우에는 그렇게 해 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이제 겨울에 또 있다 보면은 뭐 먹고 그러니까 겨울에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몸이 막 힘들고 춥고 막 그러니까 지치거든요. 그래서 많이 잘 먹지 않으면 힘든데 선생님이 이제 아까도 말씀해 주셨다시피 겨울에 물을 많이 안 마시면은 뭐 몸에 안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면. 근데 아. 이제 솔직히 말해서 이제 네. 뭐 좀 이따가 해주셔도 될 것 같고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선생님이 그거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사람들이 겨울에는 몸이 너무 건조해져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그렇죠. 원래 피부가 그렇게 막 부드럽진 않아도 겨울 되면 막 갈라지는 맞아요. 그런 느낌 많이 나고 입술도 많이 트고 맞아요. 손 발도 많이 트고 그래서 보습제를 자꾸 많이 발라줘야 되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손 튼다는 생각을 잘 못했는데 요 근래에 손이 정말 많이 튼다는 생각이 들고요. 입술도 정말 선생님이 말한 것처럼 다 이렇게 갈라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막 저희 가족들도 엄마 나 입에 바르는 그거 보습제 사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남편도 사달라고 해서 사준 기억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집에서 여름에 쓰던 바디 그 샤워젤이 겨울에는 쓸 수가 없더라고요. 여름에는 되게 땀 수분을 없애느라고 그 자몽향이었는데 그 지금 겨울에 썼더니 이게 몸에 있는 수분을 싹 빼서 더 건조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빨리 그 촉촉한 바디워시로 기억이 나는데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계절에 맞게 모든 건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건조해지고 이제 우리가 겨울에는 막 가습기 돌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건조해져가지고 집안도 굉장히 많이 건조해지고 전체적으로도 건조해지지만 집에서 난방을 하니까 더 건조해지거든요. 네네, 그런 것 온도는 같아요. 올라가고 하는데 이제 습기는 없고 그래서 계속 이제 몸에 마르는데 그럴 때일수록 더 이제 우리가 물도 많이 마셔줘야 되지만 그 집안의 가습기도 좀 돌려줘야 되고 로션을 바를 때요 우리가 유분으로 이제 그 기름기가 많은 걸 많이 바르는데요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수분이 또 많이 들어간 것도 같이 병행을 해야 돼요. 네네. 그래야지만 그 거칠어지는 걸 막을 수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이 이따가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좀 잘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김기태의 너무 아픈 사랑은 사랑이 아니었음을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그대 보내고 멀리 거길 세워 작별하듯 그대 또 나 보내고 돌아와 술잔 앞에 앉으면 눈물 나 누나 그대 보내고 아주 지는 별빛 바라볼 때 눈에 흘러내리는 못다한 말들 그 아픈 사랑 지울 수 있을까 지울 수 있을까 어느 피라도 추억처럼 흩날리는 거리에서 쓸쓸한 사랑 되어 고개 숙이면 그대 목소리 너무 아픈 사랑이 아니었음으로 너무 아픈 사랑이 아니었음이 너무 아픈 사랑이 아니었음이 너무 아픈 사랑이 아니었음을.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지금 이제 겨울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계절적인 변화로 인해서 이제 우리 그 일상생활이 조금씩 바뀌고 있잖아요. 네. 진짜 뭐 건강도 많이 좀 위험 신호도 이렇게 보내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많은 연세 있으신 분들은 지금 많이 이렇게 병을 가지셨던 분들은 더 심하게 좀 아파지시기도 하고, 그다음에 젊은 분들도 갑자기 몸에 이제 이상 증상이 좀 더 나타나거나 이렇게 하는데 이게 계절 변화랑도 연관이 없잖아 있거든요. 계절 네. 변화하면서 그거에 적응하느라고 이제 힘든 상황이 되다 보니까 지금 이제 가을에 못 느꼈다가 겨울 되면서 환절기 딱 지나면서 감기인 듯 뭐인 듯 하면서 이렇게 좀 변화가 오는 것 같아요. 네네. 아까 제가 소개하려고 했던 거는요. 세계일보 신문에서 봤는데요. 네. 환자 33만 명을 넘는 질환이 있다고 합니다. 33만 명이나 걸리는 병이 네네. 있어요. 넘게. 그래서 네. 이 질환은
그 가장 좋은 게 물만 잘 마셔도 피할 수 있는 생활병이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봄 여름보다 이 겨울에 많이 생긴다고 하고요. 네. 매년 늘어나는데 이거 병명은 결석입니다. 아. 네, 한겨울에는 응급실 찾는 사람이 요로 결석으로 많이 온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는 신장 요관을 등 요로 안에 생기는 작은 돌로 한 번 생기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는데요. 재발률도 높대요. 근데 이것이 의료계에서는 전형적인 생활 습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물을 많이 마시지 않고 염분, 단백질 과다 그리고 그 옥산살이라고 하는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했을 때 많이 생기는데요. 그 주된 음식이 시금치, 그다음에 잎채소인 그 잎채소가 많이 들어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그건데 이거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은 근대나 그런 걸 국 끓이잖아요. 시금치 같은 걸 데쳐서 먹으면은 그거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고요. 또 물을 하루에 2리터 이상 마시면서 운동이나 그 사우나를 하실 때는 땀을 쭉 뺐기 때문에 바로 수분을 섭취해 주셔야지만 이렇게 요로 결석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물을 많이 마시지 않으면 소변을 많이 안 봐요. 그렇게 됐을 때 노폐물이 쌓여서 요로 결석이 생긴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계절병이라 특히 겨울에 많이 생긴다고 하네요. 아, 그렇군요. 지금 솔직히 겨울이 되면은 그 몸이 건조해지다 보면 이제 수분이 많이 없어지잖아요, 몸 안에서. 그렇죠. 그런데 겨울에 또 이제 막 땀을 여름에는 많이 흘리니까 자연스럽게 계속 물이 찾아지거든요. 네, 그래서 더우니까 맞습니다. 막 물을 마시는데 그러지 않고 춥다 보니까 물은 덜 마시고 내 몸은 건조해지고 이러다 보니까 결석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겉으로 피부 같은 경우에는 정말 건조하다 싶으면 바로 로션 바르고 스킨 바르고 이렇게 보습제 바르는데 우리 몸은 그 몸에 있는 수분이 모자란다 하면서 그 소변을 좀 작게 보고 막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결석이 생기는 게 네. 그러니까 겉으로 나타났을 때는 이제 그 우리가 금방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로션을 바르고 지나가지만 몸에서 건조해진 거를 잘 모르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가장 쉬운 게 소변색이에요. 아, 소변색이 좀 짙어지거나 그러니까 소변색이 맑을 때가 있고 그러니까 예, 예. 물같이 맑을 때도 있고 맞아요, 선생님. 이제 진할 때는 정말 노래서 진한 게 있거든요. 네. 근데 소변색이 짙어져가지고 노란 것보다 더 진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럴 경우에는 그러니까 갈색 같이 보인다. 아직 갈색은 아니더라도 그렇게 좀 진하게 진해졌다 그러면 정말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짙어졌을 때는 위험하다. 그리고 식사를 하고 나서 더부룩한 날들이 좀 반복된다. 그때도 좀 별로 안 좋다. 아. 결석이 생기고 있다. 예, 라는 예.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이 결석은 그 은밀하게 느리게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네요. 아, 예, 그리고 이제 이게 장기에 정체된 액체가 네. 그 있으니까 그 안에서 이렇게 농축이 되면서 이렇게 결정이 생겨난대요. 근데 생활이 불규칙하거나 운동량이 줄어드는 이 겨울에 그다음에 네. 또 스트레스가 많아져가지고 또 밥을 안 먹고 네. 그냥 그 규칙적인 식사 생활을 안 하고 그 운동도 잘 안 하고 이럴 경우에는 결석이 갑자기 이제 많아지는 거죠. 근데 제 시간에 밥을 먹는 게 굉장히 좋은 게 예. 밥 위에서부터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먹으려고 준비를 예. 해가지고 하고 있는데 얘를 안 먹어버리면 위에 안 움직이면은 전부 다 안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소장, 대장 다 아무것도 운동을 안 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몸이 망가지고 그 안에 이제 정체가 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그러면은 위에 액이 진하잖아요. 근데 위에 액이 굉장히 심각한 강산이거든요. 아, 예. 그래서 이게 역류해버리면 장기를 녹이기 때문에 역류성 식도 염증을 일으켜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위에 있던 그 위액이 밑으로 내려가는 것도 위험해요. 솔직히 내려갈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네. 안 먹었으니까 얘가 흘러 내려가잖아요. 소장이랑 대장으로 가는데 얘가 내려갈 때 너무 독해서 장기를 망가뜨린대요. 아, 그래서 꼭 식사 때는 뭐라도 먹어주자.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다이어트 한다고 뭐 같은 거 이렇게 하잖아요. 했을 때 위험한 건 이거예요. 항상 밥을 제 시간에 안 먹으면 이제 이 위액은 얘는
정확하게 움직여주거든요. 제 시간에. 네. 또 지금 밥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배가 고픈 느낌이 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배가 고픈 느낌이 안 들어도 미획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아침, 점심, 저녁 시간에 나오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먹어줬다. 그러면 얘가 밑으로 내려가요. 자동으로 내려가는데 소장, 대장 가면서부터 이제 긁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긁어내면 위액이 얼마나 강하냐면 강산이라 그랬잖아요. 녹혀요. 단백질도 막 이렇게 녹힌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위가 위염증 생기고 위에 구멍 생기는 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장은 안 생기냐 이거죠. 그렇죠. 다 생기게 할 수 있는 거. 얘가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밥을 제 시간에 못 먹으면 물이라도 마시자. 네, 물이라도 마셔야 된다라는데 이제 물만 먹으면 얘가 물이 이제 희석을 하고 내려가니까 그 얘기는 있지만 그래도 밥을 먹어줘야 돼요. 어느 정도는 그래야지만 이제 편하게 되고 가장 결석이 생기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우리가 생활 리듬이 불규칙하면 안 된다.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쌓이면 안 돼요. 정말 이런 질병은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예방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물을 자주 마셔주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식사 시간 때는 꼭 정말 음식을 잘 챙겨 먹는다면 이렇게 결석을 이 겨울에 또 잘 걸리지 않고 잘 넘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우리가 이제 결석이 생기는 게 장기에 다 있잖아요. 요로 결석도 있지만 담낭에 담석도 있고 막 여기저기 막 생기거든요. 근데 그게 전부 다 이제 활동을 안 하면은 이렇게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잘 자고 잘 배설하면은 이게 다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오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몸 관리를 잘 하자. 그리고 스트레스 받지 말자. 스트레스는 진짜 만병의 근원입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돼요. 선생님 즐겁게. 이제 벌써 12월에는 꼭 생각나는 거 있지 않으세요? 어떤 거요? 네, 우리 동지가 들었습니다. 맞아요. 동지가 들었죠. 동지라고 얘기만 하면 팥죽 생각밖에 안 나는데. 네, 맞습니다. 동지 날이 언젠가요? 올해는요? 올해는요. 네. 12월 22일 월요일입니다. 월요일이네요. 우리 다음 방송이 화요일인데 방송 전에 딱 지나가고 마네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미리 오늘 좀 말씀을 나눠야 되겠네요. 네. 우리가 항상 말씀드렸던 그 절기에 동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지에 대해서 또 재밌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최진희의 천상재회 듣고 와서 우리가 그러면 동지에 대해서 재밌게 오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그대는 오늘 밤도 내게 올 순 없겠지. 목매여 애타게 불러도 대답 없는 그대여 못다한 이야기는 눈물이 되겠지요. 나만을 사랑했다는 말 바람결에 남았어요. 끊을 수 없는 그대와 나의 인연은 운명이라 생각했죠. 가슴에 묻은 추억의 작은 조각들 되돌아 회상하면서 천상에서 다시 만나면
끊을 수 없는 그대와 나의 인연은 운명이라 생각했죠. 가슴에 묻은 추억의 작은 조각들 되돌아 회상하면서 천상에서 다시 만나 그대를 다시 만나면 세상에서 못다 했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할래요. 세상에서 못다 했던 그 사랑을 영원히 함께 할래요.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이제 정말 1년이 끝나간다라는 생각이 들 때쯤에 오는 동지가 오네요. 그러니까요, 선생님. 동지팥죽 선생님 아주 맛있게 먹어봤던 기억 있으세요? 아, 네, 있죠. 저희 엄마가 끓여주셨던 동지팥죽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동지팥죽 뭐라 그러죠? 옹심이라 그랬나요? 그거를 새알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새알이라고 네. 하죠. 근데 네. 그거 팥죽에 들어가는 새알을 많이 빚어봤나요? 예, 빚어봤습니다. 네. 그 쌀가루로 빚는 거잖아요. 네네네. 동글동글하게. 네, 빚었던 것 같고요. 저는 그 새알보다는 그 팥죽을 좋아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 새알은 별로 안 드셨구나. 새알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죠. 근데 저는 솔직히 팥죽에 대해서 이제 팥죽을 만드는 건 되게 좋아하고 팥죽이 달고 이런 건 좋아하지만 팥죽 원래 죽을 안 좋아했어요. 사실은 죽을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팥죽은 꼭 먹어야 된다 그래서 먹으면서 굉장히 힘들어했었습니다만 그랬었네요. 요새는 참 맛있어요. 근데 요새 팥죽에 막 밥알 넣잖아요. 밥알은 싫어요. 밥알은 충격이에요. 맞아요. 밥알은 충격이에요. 저에게는 밥알은 참 밥알은 별로 안 좋아해요. 밥알을 왜 넣냐고 이런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 저는 그러고 이제 근데 옹심이 새알심을 넣게 되면 네. 그 팥죽이 되게 깔끔해요. 깔끔하게 그쵸. 느껴져요. 그러니까 팥죽 색깔도 더 진하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옹심이는 이제 먹으면서 좀 이제 뭔가 이렇게 먹으면은 그 나쁘지 않아요. 떡 같은 느낌?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새알심을 잘 빚어가지고 이렇게 넣어서 먹으면은 되게 쫄깃쫄깃 맛있다. 맞아. 떡 하나 먹는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치. 어떤 분이 나는 처음에 밥알을 넣어가지고 줘서 어떤 충격을 받았냐면 장난하나? 아니 왜 이거를 팥죽이라고 나한테 이런 거를 주지? 막 이런 충격을 받았었어요. 근데 맞아요. 그렇게 쓰는 지역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지금은 뭐 밥알 들어간 것도 이제 알죠. 알게 됐으니까 커서 알게 돼서 맞아요. 커서 알게 됐어요. 저도. 이런 것도 있구나. 이제 이 얘기를 하지만 옛날에는 정말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왜 이상하게 이렇게 만들어서 팥죽이라고 나한테 이렇게 주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진짜 새알 넣어가지고 그 동지 팥죽을 거의 저희는 뭐 엄청 크게 썼던 것 같아요. 큰 냄비에다가 아주 큰 우리가 뭐 찜통이라 그러죠. 거기에다가 거의 뭐 반 이상 크게 많이 써가지고 한참 며칠을 먹었던 것 같은데 저는 잘 안 먹지만 그 동생이 굉장히 좋아했어요. 맞아요. 엄마랑 동생이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계속 그 시시때때로 떠다가 계속 먹더라고요. 그리고 이거 시원해졌을 때 먹으면 더 맛있는지 아주 시원할 때도 잘 먹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는 한 5숟가락 먹으면 이제 그 더 이상은 이 정도면 만족. 근데 떠주는 사람은 한 그릇 떠주잖아요. 근데 네, 맞아요. 그게 참 그렇죠. 근데 그 선생님 그 동지팥죽을 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일단 동지팥죽은 우리 저희가 많이 먹었던 것 같은데 나쁜 거를 쫓는 느낌 아니었나요? 그러니까
더 집안이 잘 되고 뭐 귀신을 쫓고 막 그런 뜻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네, 맞아요. 동지가 이제 24절기 중에 22번째 절기여서 이제 거의 1년이 끝나는 때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사실 동짓날의 특징은 그 밤의 길이가 그 1년 중에 밤의 길이가 가장 길고 낮의 길이가 가장 짧은 날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오늘까지만 밤이 긴 거잖아요. 그럼 내일부터는 밤이 짧아지는 거예요. 바로 해가 길어지는 때거든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춥다고 치면은 가장 추운 날이에요. 그러니까는 밤이 길기 때문에 차가운 거잖아요. 그 해가 안 드는 시간이 제일 긴 건데 이게 적용되는 거는 좀 나중에 적용된다고 그 계속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이 밤이 가장 긴데 추운 거는 그 후에 한 두 달 정도가 더 추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한동안 이제 계속 추울 건데 지금 밤이 가장 길기 때문에 이제 내일부터는 바로 동지가 지난 바로 그 다음 날부터는 낮이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를 새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태양의 부활이다. 태양이 다시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그래서 이때를 또 작은 설이라고도 부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우리가 1월 1일을 설날이라고 하지만 이때를 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다. 그래서 지금부터 새해라고 생각을 한다. 뭐 예를 들어 점 보는 데서도 이때부터 뭐 1년 새해라고 생각해도 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때 이제 그런 의미고 동지 팥죽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요. 붉은색이기 때문에 양기가 센 거예요. 그러니까 빛을 가지고 있는 게 양이고 빛이 없고 이제 그 물 같은 거는 음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양의 색깔인 붉은색을 띤 팥이기 때문에 음기를 쫓아낸다라고 생각해서 우리가 민속 신앙이긴 한데 얘가 양기를 많이 띠고 있어요. 붉은색이라. 그래서 이제 먹으면은 몸도 따뜻해지고 그 다음에 귀신도 쫓는다라고 해서 동지 팥죽을 또 끓여 먹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알심은 이제 꼭 태양같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기 나이대로 또 이렇게 먹습니다. 그리고 동짓날 혹시 또 어떤 거 하는지 선생님 알고 계시는 게 좀 알려주실 게 있으실까요? 글쎄요. 동짓날은 어떤 걸 하는지는 잘 모르는데요. 옛날에는 조상님들은 이럴 때 팥죽, 팥밥, 팥떡 같은 걸 많이 해 드셨다 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는 뭘 많이 했을까요? 풍등놀이라고 해가지고요. 그 민속놀이로 아이들이 뭐 등불 가지고 노는 것도 많이 했고 지불놀이라는 것도 들어보셨나요? 지불놀이 들어봤어요. 네,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뭐 연도 날리고 뭐 달력도 만들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해를 맞이하는 행사를 많이 했네요. 선생님이 올해가 음력 11월에 들었나요? 그 애기 동지 말씀해 주시려고요? 선생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이 음력으로 맞아요. 이 올해는 그 음력 11월에 들었기 때문에 애기 동지예요. 그럼 팥죽 안 먹네요 이번에? 팥죽을 먹으면 팥떡을 먹어야 된대요. 애기 동지에는 동지가 음력 11월에 초승에 드는 애동지에는 어린이들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고 하여 팥죽을 써 먹지 않고 대신 팥시루떡을 해 먹었다. 그리고 팥죽을 써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 게 있네요, 선생님. 그러니까 애동지에는 팥죽을 안 먹고 팥떡을 먹어야 된다. 네, 올해가 딱 애동지네요. 네. 애동지에 팥죽을 쓰게 되면은 삼신할머니가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있기 때문에 팥죽 대신에 팥떡을 먹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걸 다 지키면서 살까요? 요즘에는 그냥 애동지여도 팥죽을 먹지 않을까 싶네요. 많이 팥죽 먹어요. 애동지든 뭐든 이렇게 많이 먹는데
지금 이제 뭐 애동지에는 먹지 말자라고 얘기를 하고 옛날에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그게 또 뭔가 의미가 있었는데 예전에 우리 같이 찾아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지금 근데 뭐 이렇게 열심히 제가 찾아보니까 네. 애동지는 동진 날짜가 음력 10월 자월 기준을 말하는데요. 2025년 동지는 음력 11월에 해당해서 애동지가 아닙니다라고 떴네요. 올해는 애동지 아니에요? 네네, 네네. 그렇다고 했어요. 큰일 날 뻔했네요. 큰일 날 뻔했네요. 팥죽 써 먹어야 올해는 팥죽 써 먹어도 된대요. 그러니까요. 팥죽 아유, 맛있게 먹고. 중요한 얘기네요. 네. 저 집집마다 아이들을 많이 키우는 집도 있을 텐데 건강을 위해서라도 꼭 올해는 그 팥죽을 써 먹으면서 그 양의 기운을 받는 이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참 이게 동지가 그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뭔가를 이렇게 많이 우리가 좀 새로운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는 때이기도 한데 이 지금 겨울이 오지만 동지가 오면은 그러니까는 빛이 계속 낮이 길어지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계속 밤이 길어졌다가 낮이 길어져서 활동하기는 되게 좋아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직도 해가 있네? 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한참 지나면 이제 뭐 여름 되면은 진짜 낮이 길어지긴 하지만 생각보다 그러니까는 지금까지는 계속 밤이 길어져 왔었잖아요. 근데 그렇죠. 지금부터는 밤보다 낮이 길어져서 좀 활동하기가 편하고 아침에도 또 해도 빨리 뜨고 그래서 참 좀 더 활기차지는 때이기 때문에 건강에 유의하면서 좀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주 추위만 피하시면 큰 무리 없이 갈 것 같아요. 네. 네, 그럼 조용필의 킬리만자로의 표범 듣고 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먹이를 찾아 산기슭을 어슬렁거리는 하이에나를 본 일이 있는가.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산기슭의 하이에나.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표범이고 싶다. 산정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 죽는 눈 덮인 킬리만자로의 그 표범이고 싶다. 자고 나면 위대해지고 자고 나면 초라해지는 나는 지금 지구의 어두운 모퉁이에서 잠시 쉬고 있다. 야망에 찬 도시의 그 불빛 어디에도 나는 없다. 이 큰 도시의 복판에 이렇듯 철저히 혼자 버려진들 무슨 상관이랴. 나보다 더 불행하게 살다간 고골한 사나이들 서는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갈 순 없잖아. 내가 산 흙덩이를 남겨둬야지. 한 줄기 연기처럼 아무도 없이 사라져도 빛나는 불꽃으로 타올라야지. 묻지 마라 왜냐고. 왜 그렇게 높은 곳까지 오르려 애쓰는지 묻지를 마라. 고독한 남자의 불타는 영혼을 아는 이 없으면 또 어떠리. 살아가는 일이 허전하고 등이 시릴 때 그것을 우연해질 아무것도 없는 보잘것없는 세상을, 그런 세상을 새삼스레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건 사랑 때문이다. 사랑이 사람을 얼마나 고독하게 만드는지 모르고 하는 소리지. 사랑만큼 고독해진다는 걸 모르고 하는 소리지. 너는 귀뚜라미를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귀뚜라미를 사랑한다. 너는 라일락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라일락을 사랑한다. 너는 밤을 사랑한다고 했다. 나도 밤을 사랑한다. 그리고 또 나는 사랑한다. 화려하면서도 쓸쓸하고 가득 찬 것 같으면서도 텅 비어있는 내 청춘의 건배. 사랑이 외로운 건 운명을
모두를 건너는 건 외로운 거야. 사랑이란 이별이 보이는 가슴 아픈 정렬의 마지막은 무엇이 있나. 모두를 잃어도 사랑 후회 않는 것, 그래야 사랑했다 할 수 있겠지. 아무리 깊은 밤일지라도 한 가닥 불빛으로 나는 나무리, 메마르고 타버린 땅일지라도 한 줄기 맑은 물소리로 나는 나무리, 거센 폭풍 후 초목을 휩쓸어도 꺾이지 않는 한 그루 나무리. 내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은 21세기가 간절히 나를 원했기 때문이야. 구름인가 눈인가 저 높은 것 길리만자로, 오늘도 나는 가리배낭을 메고 산에서 만나는 고독과 악수하며 그대로 산이 든 걸 또 어떠리. 네, 노래 잘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이제 동지의 얘기를 하다가 좀 실수한 게 있어가지고, 사실 이번에 음력으로 11월 3일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 애기동지예요. 그러니까 애기동지가 있고 중동지, 애동지가 있고 중동지가 있고 노동지가 있는데, 애기동지라는 거는 11월 음력 11월을 상순, 중순, 하순으로 나눠가지고선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초순이라고 하거든요. 초순은 이제 우리가 한 달이, 순이라는 거는 10이라는 뜻이에요. 10이라는 뜻인데, 순, 네. 우리가 30일이 들었잖아요, 한 달이. 그러면 10일까지는 초순, 그 다음에 20일까지는 중순, 20일부터 30일까지는 하순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초순에 그 12월 20일 그러니까는 양력? 양력 그 날짜가 들어와 있으면은 그거를 애동지라고 불러주고요. 그 다음에 12월 22일이 음력 11월 10일부터 20일 사이에 들어왔을 때 중동지라고 불러주고, 네. 그 다음에 그 음력으로 20일부터 30일까지 들어왔을 때 그 노동지라고 하는데요. 애동지 때 팥죽을 먹지 말아라. 네. 이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지 혹시 이유를 아시나요? 애동지 때는 팥죽을 쓰지 않고 팥을 넣은 떡을 해먹는 풍습이 있다고 하고요. 그 이유는 아까 선생님 설명해 주셨었는데, 아이들을 지켜준 삼신할머니가 그 팥죽을 뿌려놓으면 오지 못하시고, 그 팥떡을 하게 되면은 그 팥의 양기가 좀 떡을 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찾아올 수 있다고, 삼신 아이들을 돌봐줄 수 있기 때문에 애동지 때는 아이들을 위해서 팥떡을 해 먹어야 된다고 좀 설명해 주셨는데요. 이렇게 우리나라 풍속이지만 다양한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는 이제 그 애기 동지라는 거는 그 네. 애기들, 그러니까는 애동지다, 지금은 애기들을 위한 동지다라는 네. 이제 얘기가 있어서, 애기 동지 때는 애기들한테 좀 집중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애기들을 돌보는 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노동지나 뭐 그 중동지에는 뭐 그런 거 애기들한테 집중되는 게 아니잖아요. 애들한테 안 좋은 게 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되지만, 애동지 때는 애들한테 그 영향이 가나 봐요. 그런 그래서 것 같아요. 애들을 돌봐주는 삼신할머니가 지키고 있어야 되는데, 팥죽에는 팥이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팥이 거의 대부분이고, 새알은 그냥 그 뿌려지는 그거예요. 그냥
우리한테 예를 들어 고물 같은 거죠. 조금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팥이 굉장히 강해서 양기가 너무 강한 거죠. 그래서 네. 귀신을 다 쫓아낼 수가 있대요. 중동지나 노동지 같은 경우는 되게 강한 거잖아요. 네. 강한 이제 이런 거라 그걸로 써서 강하게 귀신을 쫓아야 되지만 애동지 때는 팥죽을 써서 먹으면은 삼신할머니까지 쫓아내서 지금 애기 동지라 애들을 좀 지켜줘야 되는 때인데 그렇게 먹게 되면 아이들한테 위험하다. 그래서 그렇게 먹지 말고 팥죽 대신에 팥떡이나 팥밥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팥이 네. 조금 들어가는데 귀신 액대문하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병에 걸리지, 아까 그 집을 잠깐 삼신할머니나 이런 좋은 신령이 도망가면 병에 걸린다 이런 말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팥죽 먹지 말자. 찜찜해서 못 먹는 거죠 이제. 그렇죠. 그러면 팥죽을 써놨다.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으세요, 선생님은? 밖에다가 좀 뿌려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팥죽을 그러니까 애동지 때 만약에 팥죽을 썼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 정도 하루 정도는 놔뒀다가 그 다음 날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날이 음기가 가장 강한 날이라 그랬잖아요. 동지가 밤이 예. 길어서 그러기 때문에 그날 를 먹지 말고 그 다음 날 먹으면 문제가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동지 날만 이렇게 피하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죠. 근데 이렇게 절기에마다 이렇게 정말 재미있는 사연도 많고 이렇게 뜻도 깊어서 정말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하나하나마다 아주 심오한 뜻이 있고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냥 쉽게 넘어가지 못하고 한번 읽으면서 참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이제 집집마다들 보면은 우리가 계속 보면 그 전통 음식이 겨울에 먹는 거는 항상 팥죽이 들어가요. 그러니까는 꼭 동짓날 먹는 게 아니라 겨울 내내 팥죽이나 팥떡을 먹거든요. 이게 굉장히 양기가 많이 있어가지고 몸을 따뜻하게 하기 때문에 팥을 많이 먹어요, 겨울에. 네. 그래서 꼭 동짓날만 먹는 음식은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건강을 위해서는 팥을 많이 먹자. 예. 그리고 이제 예전에는 보리 같은 것도 많이 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먹었는데 요새는 많이 안 먹고 쌀밥을 많이 먹는 추세인데 네. 쌀밥보다는 이렇게 좀 여러 가지 곡식을, 그러니까 팥도 넣어서 먹고 그다음 보리도 넣어서 먹고 이렇게 하면 몸에 좋아요.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뭐 팥이 계속 나오니까 잡곡을 해서 먹자 이런 생각이 많이 드네요. 우리가 지금 겨울이 되면 아까도 수분도 많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수분도 부족하고 그다음 영양도 많이 부족해지는 때이기 때문에 반찬을 우리가 뭐 나물이나 이런 걸 많이 사 먹으려고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오는 때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주 풍족하진 않기 때문에 밥에서 그거를 좀 막아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야채나 이런 거를 많이 못 먹고 김치도 우리가 겨울 김치 담가가지고 이제 해 먹잖아요. 저장 김치로 먹는데 김장을 그렇기 때문에 그 다른 거를 이렇게 막아줄 수 있는 음식에서 막을 수 있는 건 제가 보기엔 밥인 것 같은데요. 밥에서 네. 잡곡을 많이 섞어서 이런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럼 이제 이제 벌써 이제 뭐 동지가 오게 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선생님. 이제 우리가 이제 올 한 해 생각하면서 이제 그러니까 지금부터 이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한 달도 안 남았네요. 이제 22일이고 새해를 맞이하게 되려면 별로 안 남았는데 선생님은 이제 올해 며칠 안 남은 동안에 어떤 일을 해보고 싶으세요? 어떤 마무리를 하고 싶으세요? 저는 이제 열심히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운동을 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았었는데 이제 운동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놨어요. 옥상에 이제 예전에 엄마가 쓰시던 자전거가 실내 자전거가 있었는데 좀 방치하고 있다가 좀 다시 잘 꺼내서 자전거도 타고 또 집에 있는 런닝머신도 이제 고쳐서 타고 있는데 올 마지막은 좀 운동을 열심히 해서 저의 건강을 한 삶을 위해서 좀 운동을 열심히 해볼까 싶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떤 거 있으세요? 저도 이제 올해 그러니까 좀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러니까 지금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서 좀 건강한 몸을 위해서 뭐
음식을 많이 안 먹어서 다이어트가 아니라 좀 몸을 좀 탄탄하게 만들어야 되겠다,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이제부터는 정말 열심히 몸을 만들어서 이제 지금이 가장 중요하잖아요. 60, 70 넘어가면은 운동을 하고 싶어도 못 하고 몸을 만들고 싶어도 제대로 못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 가장 좋을 때다 50대에 60이 되기 전에 몸을 건강하게 만들자. 지금 계속 살다 보니까 되게 많이 안 좋은 게 많이 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막아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뭐 이제 무슨 방법을 찾아서라도 건강을 위해 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끝곡으로 이문세의 깊은 밤을 날아서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우리들 만나고 헤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면 어린애들 놀이 같아. 슬픈 동화 속에 구름 타고 멀리 나르는 작은 요정들의 슬픈 이야기처럼.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댈 사랑하는 맘에 바보 같은 꿈 꾸며 이룰 수 없는 저 꿈의 나라로 길을 잃고 헤매고 있어.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대 사랑하는 맘에 밤하늘을 날아서 그대 잠든 모습 바라보다가 입 맞추고 날아보고파. 그러나 우리들 알지도 못하고 울지만 사랑은 아름다운 꿈결처럼. 고운 그대 손을 잡고 밤하늘을 날아서 궁전으로 갈 수도 있어. 난 오직 그댈 사랑하는 맘에 밤하늘